공부를 하다가 힘들지 않은 순간이 오면은 그거 오히려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리영역 강사 손우혁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둘 다 친구 얘기인데요. 미국의 농구를 얘기를 하면은 르브론 제임스 같은 느낌, 아주 오랫동안 최전성기를 누리면서 탑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야구로 얘기하면은 오타니 같은 느낌. 그런 사람들도 재능도 매우 뛰어나지만은 노력도 되게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래서 공부로 따지면은 그 정도 급이 되는 친구 두 명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친구는요, 신석우라는 친구입니다. 인터넷에 쳐보면 바로 나와요.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수학과 동기이기도 한데 요 정도로 설명이 안 되는 친구예요. 간단히 이제 스펙을 좀 얘기를 하자면 수학 경시대회 중에서 국제대회에 나가기 위한 최종 관문이 FKMO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 시험을 처음 쳤던 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중3 때 제가 그 시험을 중학교 3학년 중에 전국 8등을 해요. 되게 잘했죠. 그런데 신석우라는 친구도 똑같이 8등을 해요. 근데 8등이긴 한데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당연히 1등이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합쳐서 8등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당연한 듯이 국제대회에 선발돼가지고 3년 내리 금메달을 땄어요. 수능도 되게 잘 봤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수학만 잘하고 수능은 잘 못 보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제 등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친구의 수능 등수가 기억이 나요. 13등이에요. 전국 13등. 그리고 수학과에 입학을 해서도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수석 졸업했어요. 조기 졸업만 한 게 아니고 조기 졸업, 수석 졸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20대 후반에 시카고 대학 수학과 교수가 돼요. 그리고 32살에 MIT에서 정년 보장을 해줄 테니 우리 학교로 제발 와달라라고 부탁을 받으면서 MIT 수학과 교수가 됐다가 지금 현재는 UC 버클리에서 수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때는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일반 통계학이라는 과목의 중간고사 때였어요. 동네에서 나름 수학 좀 했다고, 일반 통계 중간고사 정도야, 고등학교 통계하고 별반 차이도 없네 그러면서 강의실에서 수학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허세를 제가 뒤에서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뒷문이 이제 열려요. 강의실에 뒷문이 탁 열리면서 신석우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뭘 중얼중얼거리면서 들어와요. A4 용지 하나에 뭔가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이 친구가 필기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사회탐구의 요약본 이런 거를 쳐다보듯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 내용을 한 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본인이 해가지고 그걸 시험 치는 순간까지도 중얼중얼 읽으면서 시험 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사실은 어렸을 때는 아무한테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수업 시간에 가끔씩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제가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좀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온몸에 막 진짜 전율이 흐르면서 누가 나한테 몇 시간 동안 설교를 해도 반성이라는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인생 전체가 반성이 막 되는 그런 느낌? 재능만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가장 노력도 많이 했던 친구가 그 친구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은 어렸을 때 막 10년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한 천재라는 얘기를 듣는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계속 MIT에서도 그런 오퍼를 받고 UC 버클리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수학 교수거든요. 그냥 수학 교수가 아니고 대단한 수학 교수예요. 이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재능을 뛰어넘을 만큼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되게 많이 와요.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도 그런 경우 있겠죠. 근데 그 얘기가 왜 잘못된 얘기인가를 또 다른 친구 한 명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 친구 중에 이런 수학적 재능 말고요, 공부 자체를 가장 완벽하게 잘했던 친구는 이승재라는 친구입니다. 대구에 이제 경신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3년을 학교를 다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총 12번을 보거든요. 12번 다 전교 1등이에요. 그런 애들 뒤져보면 많지 않겠습니까? 경신고등학교라는 괴물학교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학교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친구랑 저는 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중학교는 같은 중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 때도 12번의 중간, 기말고사가 있는데 무려 11번을 전교 1등을 해요. 그리고 23번 연속으로 전교 1등이에요. 딱 입학하자마자 첫 번째 1학기 중간고사를 제외하고는 23번이 다 전교 1등인 친구예요. 그 한 번이 참고로 접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야 내가 너 퍼펙트 깼잖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 대학교 3학년 때 술을 밤새도록 마신 적이 있어요. 갑자기 뭔가 꽂혀가지고 막 대화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막 하는데
물어봤어요. 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 공부를 퍼펙트하게 했냐?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했겠죠. 우여가 그러더니 고3 때 네가 놀 때 나도 놀고 싶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좀 생각해봤는데 저 논 적이 없거든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의 눈에는 노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하여튼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는데 나는 정말 네가 스터딩 머신인 줄 알았다. 그 어떻게 그렇게 막 힘든 표시도 하나도 안 내고 남한테 힘든다는 얘기를 하는 성격이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도 가식적으로 웃는 게 아니고 늘 그냥 방실방실해요. 성적도 잘 나오고 쟤는 공부가 즐거운 애인가 보다 했었는데 엉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자기 고3 때 고통스러웠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밤마다 죽고 싶었고 너무 힘든데 그냥 그걸 다 이겨낸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하면서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공부를 하다가 힘들지 않은 순간이 오면은 그거 오히려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힘들어 한다라는 걸 그 친구 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극복을 했냐라고 했더니 되게 의아해하면서 저한테 그걸 왜 극복을 하냐고 어떻게 안 힘들 수 있냐고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다. 근데 가끔씩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컨디션이 좋아서 공부가 안 힘든 거예요. 뭐 하는 것도 재밌고 내가 하는 족족 실력이 느는 느낌도 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공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자꾸 이제 그런 시기가 되기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참고로 그런 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오지 않아요. 기다리면 안 돼요. 공부는 꾸역꾸역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해줬던 다른 말이 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성적이 많이 오른대요. 이 얘기를 이제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하고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이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되물어보고 싶군요. 연료 정도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보니 성적이 별로 안 오르는 것 같거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쁜 습관인 게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하고 교재를 택하고 선생님을 택해서 뭐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짧은 텀에 뒤돌아보고 성적이 안 오른다라는 걸 체크를 하게 되면 이게 긴 시간을 투자를 해야 효과가 나는 건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 갈아타겠죠. 그러면은 이건 또 길게 갈까요? 똑같아요. 짧은 기간 동안 또 노력하고 또 안 오르거든요. 안 오른다는 느낌 들 수밖에 없죠. 긴 시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상담하고 해보니까 넌 이게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 또 갈아타고 무한 반복하다가 수능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전국 33등한 23번 연속으로 전교 1등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성적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우리가 운동해가지고 근육 생기는 만큼 확인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긴 시간을 노력을 한 다음에 최대한 긴 시간을 노력을 한 다음에 본인을 뒤돌아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면은 힘든 수험 생활을 이겨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공부가 뭐 재능이 뛰어난 애들이 되게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친구들도 생활을 보면은요 재능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라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는 거다. 다들 힘들어 하는데 그거를 그냥 꾹꾹 참아내고 이겨내는 거고 참고 이겨내는 기간을 묵묵하게 길게 가져갈수록 성적은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꼭 전달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는 것도 그래요. 막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자 이제 다시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싶어서 이제 보는 걸 텐데 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때로는요 열정을 불태우는데 열정을 다 써요. 그리고는 하룻밤 자고 나면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럼 또 열정을 불태우기 위한 노력만 하고 그것만 무한 반복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봤으면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는 최선의 길이라는 거 명심하고 남은 기간 잘 보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